마철도 해병님의 변비 대소동. 때는 400km의 마라톤 행군이 막 끝난 무더운 여름의 점심시간. 고된 훈련을 마치고 줄임배를 움켜잡으며 주기장으로 향한 해병들은 그들이 배식받은 식단을 보고는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는 바로 맛 좋고 영양 좋은 되직한 해병짜장이 한가득 담겨져 있어야 할 식판의 오른쪽 칸이 혈건 맨밥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무슨 신떡발 해병, 마철도 해병,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도 주계병 해병님께서 내오신 식단의 꼬라지를 보고 분내차 사자후를 지르던 그는 막 포항으로부터 출발, 신의주를 찍고 포항부대로 돌아오는 왕복 400km 행군을 오도몽골을 타고 훌륭히 완주하신 전설의 해병 황근출 해병님이셨다. 고된 훈련을 마치고 온 장병들에게 내오는 식사가 이따위라니. 황근출 해병님께서는 크게 노하셔서 곧 주옥같은 냄새가 나는 항문을 뻘렁거리시면서 주기장의 조리실 문짝에 산산조각 내시고는 안으로 향하셨고, 그런 그가 처음 마주한 것은 구석에 쭈그려 앉아 눈물을 삼키시는 마철도 해병님과 그를 붙잡고 사색에 빠지신 진떡팔 해병님이셨다. 그를 두 귀로 똑똑히 보신 황줄 해병님께서는 머리가 핑 돌아버릴 것 같은 충격에 기이할 땅개새끼들 마냥 바닥을 기어다니시는 황룡 해병의 불화를 동서남북으로 찢어발기시고는 야, 이 개새끼 찾아라더라고 뭘 울보짖으시 않을 수가 없었다. 마철도 해병님, 그가 누구인가? 해병 짜장의 창시자이신 황근출 해병님의 의지를 이어받아 30년간의 연구 끝에 코카콜라 제조 비법 비키니시티의 게살버거 비법과 함께 세계 3대 진미 비법으로 꼽히던 최상의 품질을 자랑하는 해병 짜장의 비법을 마침내 터득. 그로부터 쭉 배고픈 해병들을 먹여 살리셨던 주기병에 살아있는 전설 또 해병 짜장 레전드가 아니시던가. 그런 그가 고된 훈련을 마치고 온 해병들에게 해병 짜장을 대접하지 못하고 조리실 구석탱이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개집새끼를 마냥 칠칠치 못하게 눈물이 다 흘리고 있다니. 이런 찐빠 중에 찐빠도 없었다. 황근출 해병님께서는 곧 마철도 해병님의 찐빠를 바로잡고자 가슴팍 해병을 걷어차시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셨으나 이미 가슴팍 해병과 황룡 해병이 안 좋은 낌새를 눈치채고 어디론가 도망가버린 탓에 그저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다. 이런 젠장! 마철도 해병, 지금부터 이 초안에 나에게 상황 설명을 해내지 못한다면 재미없게 될 줄 알거라. 황근출 해병님, 그게 실은 말입니다. 그러자 마철도 해병님의 어깨를 붙잡고 계시던 진떡발 해병님께서 대신 답하셨고, 진떡발 해병님의 말씀은 대강 이러하였다. 해병들이 400km 행군을 떠나기 직전인 어제 저녁 시간부터 마철도 해병님께서는 아무리 힘을 주셔도 해병 짜장이 더 이상 생산되지 않으셨다는 것이었다. 안 되면 되게 하는 것이 해병대의 철칙이었기 때문에 황근출 해병님께서는 여전히 분노하셨으나 평소 기압자세 5도 해병의 교과서 같은 면모만 보여오셨던 두 해병님이었기 때문에 황근출 해병님께서는 인내심을 갖고 더 들어보기로 하셨다. 그랬어. 어쩔 셈이냐? 이대로 우리 해병들을 쭉 굴릴 셈이냐? 설마 니놈들 전우들이 아사하는 꼴을 보고 싶은 게냐? 얘기를 듣고만 계시던 마철도 해병님께서 아끼게 외치셨다. 황윤출 해병이 바쁘신 와중에 걱정을 끼쳐드려 그저 한없이 죄송할 따름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다시 전처럼 맛 좋은 짜장을 배식해드리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새끼 기합! 좋다. 그럼 믿어보마. 황근출 해병님께서는 마철도 해병님의 대답에 화가 좀 누그러드신 듯 항문에 힘을 빡 주시고는
조리실의 왼쪽 벽을 박살내시며 빠져나가셨다. 절도야. 이거 어쩌면 좋으냐. 일단 손 해병에게 가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 네 몸에 무슨 이상이 생겼을지도 모르니까 말이다. 그리고 잠시 후 이건 그냥 일시적인 변비 증상 같습니다. 가서 변비약 좀 드시고 쉬시면 평소처럼 짜장을 뽑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거 참 다행이군. 응? 그런데 손으로 하는 수술은 뭐든지 잘해 해병. 변비에 걸렸을 때 변비약을 먹는 게 맞는 건가? 마철도 해변님께서 안심하시던 찰나 진덕발 해변님께서 별 말같지도 않은 족같은 딴지를 걸으셨다. 아니 그게 무슨 예? 변비에 걸리셨으니 당연히 변비약을. 예로부터 변비약은 설사로 고생하는 이들이 변비에 걸리도록 해주는 약이 아니었나? 설사약이 변비로 고생하는 이들에게 설사를 하게 해주는 약 아니었나? 드릴 가치가 쥐존만큼도 없는 개십장님이 존망원이었지만 지금 족박은 해병 새끼들답게 새 해병들은 이내 박테리아 존만한 뇌가 과부하에 걸려가지고 해병 오버플로우에 걸렸으며 포진을 맞대고 변비약과 설사약의 기로에서 약 1시간 30분. 사실 대부분의 시간은 전회를 하면서 까먹었지만 아무튼 1시간 30분 동안 고민한 끝에도 결론이 나오지 않자 결국 이 QW324 느낌표 해병을 끌고 와 실시한 네이버 사다리 타기를 통한 그들은 설사약을 먹자는 결론에 마침내 도달할 수가 있었다. 정말 이거 하나리면 나을 수 있단 말인가? 그건 저도 잘 그럴까 합니다. 자, 어서 삼키시고 가서 저녁 시간까지 쭉 푹 쉬시지요. 그러나 저녁 시간까지 짜장이 나올 리가 만무했고 배를 만져보니 만져지던 무언가가 전부 다 더 딱딱해져 이젠 아예 나올 생각조차 안 하는 것이 여간 기어린 것이 아니었다. 이에 분노하신 진덕발 해병님께서는 잘못된 약을 처방한 손으로 하는 수술을 뭐든지 잘해 해병의 목을 베셨으며 어찌 보면 이는 진덕발 해병님의 과도한 처사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의사를 신뢰하는 환자의 입장에선 의사의 사소한 오진 한 번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으냐 없으냐의 기로에서 그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찐빠였기에 그를 목격한 해병들 또한 특별히 항의를 하거나 하는 일은 일절 없었다. 각설 의무실에서의 실랑이로 창 바깥에서는 해가 지고 있었고 저녁 식사 시간이 다가오매 더욱 다급해질 수밖에 없는 그들이었다. 이거 저녁 시간은 다가오는데 절도야. 이 어쩌면 좋단 말인가? 그 시각 점심 식사를 하지 못해 굴절인 해병들의 상태는 극한으로 치닫고 있었다. 바로 굴절인 배를 움켜잡고 배고픔을 호소하는 해병들 중 끝내 아사하는 해병들이 속출하고야 말았던 것이었다. 안 돼! 혼자가! 제발! 이런 데서 죽으면 안 된다고! 들렸어. 왕건출 해병님. 제가 죽으면 저의 시체를 드십시오. 그건 안 된다. 어째 전우의 시선을 취하는 파렴치한 짓을 할 수 있다는 말이야. 그래! 조금만 더 기다리면 반드시 마출도 해병이 짜장을 가져올 거야! 그러나 가뜩이나 나오지 않는 짜장의 플러스로 설사약을 먹은 마철도 해병님께서 주기장으로 돌아오실 리는 만무했고 그야말로 주계병 앞에 모인 해병들의 꼬라지는 6개월 동안 바다를 표류하는 선원들의 생존기를 담은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케 했으며 처음에는 전우의 시신을 취하는 반인륜적인 행위를 완전히 배제하셨으나 끝끝내 전우들이 아사하는 꼴을 더 이상 두고 보실 수 없었던 황줄 해병님께서는 러시안 룰렛과도 같은 죽음의 재미뽑기를 감행하셨다. 바로 한 명이 가지를 하나씩 뽑아 가장 긴 가지를 뽑은 해병이
남은 전우들을 위해 해병 수육이 되는 것. 제비 뽑기는 뽑기의 공정성을 위해 눈으로 하는 감시는 뭐든지 잘해 해병의 감독하에 진행되었으며, 이윽고 모든 해병들이 가지를 하나씩 뽑아 떨리는 마음으로 본인의 가지를 확인하던 순간, 새끼들, 기어이! 갑자기 황은줄 해병님께서 자리를 막차고 일어나시더니 족같은 냄새가 나던 항문을 벌렁거리시면서 해병들 앞에 서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황근출 해병님께서는 또 왜 지랄 연병을 떠시는지 알 수 없었던 해병들은 고개를 갸우뚱할 뿐이었고, 곧 이어서 황근출 해병님께서는 니길이 쌍갈래가는 아가리에서 족같은 더러운 분비물을 튀기시며 존나 더러운 톤으로 연설을 하기 시작했다. 악! 식량난이라는 해병대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중차대한 사태. 너희 해병들과 전우들의 안녕을 책임지지 못한 바, 나 황근출 해병은 너희들의 최고 선임으로서 수천 명의 해병 전우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사과하마. 그리고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은 또한 전적으로 고참들의 잘못이니, 불조림에 결국 먼저 해병 천국으로 떠나간 해병 전우들을 보임나치었구나. 마땅히 고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해병 전우들의 안위를 조금도 책임지지 못한 점, 이 자리에서 그 책임을 지도록 하마. 곧 황근출 해병님께서는 고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박철군 해병의 목을 베셨으며 하던 제비뽑기를 중단하고 본인의 알동기였던 황룡 해병을 번쩍 들어 확 찢어가지고 해병 수육으로 만드셨고, 야, 이 개새끼야! 따따따따따! 비록 황룡 해병은 마지막 순간에 또 결국 이 지랄이구만, 족같은 새끼들이 진짜 따위에 볼멘 소리 따위를 내뱉었지만 딱히 크게 저항을 하거나 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해병들이 신경 쓸 바는 아니었다. 해병들의 최고 고참으로서 본인이 자진하여 전우들의 귀중한 식량이 되다니, 해병들은 황룡 해병의 고귀한 희생에 해병 수육을 먹으며 그 아스라이 쓰러져간 젊은 넋을 기렸고, 사실 해병들은 진작에 황근출 해병님께서 은근슬쩍 항문 속에 본인이 뽑은 가장 긴 가지를 넣어 숨기신 걸 보았지만, 황근출 해병님을 대신한 황룡 해병의 숭고한 희생이었기 때문에 이 역시 그게 문제가 있거나 한 일은 아닌 듯 했다. 그리고 더 이상 시간이 없다고 판단하신 진떡발 해병님께서 마철도 해병님을 부대에 사고 뭉치 모든 병을 약없이 치유한다는 괴짜 의무병 안아기 해병에게 데려간 것은 해병들이 생각보다 수육이 맛이 없다며 해병 수육 황룡 해병이었던 것을 해병천에 갖다 버린 직후의 일이었다. 아나키 해병, 정말 이거면 되나? 예, 그렇습니다. 묵은 짜장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짜장을 더 만들어가지고 안에서 묵은 숙성된 짜장을 밀어내야만 합니다. 일단 들어보면 일리가 있는 말인데, 그런데 그건 유사과학 아닌가? 효과는 두고 보시면 합니다. 진떡발 해병님께서는 잠깐 아나키 해병의 처방을 유사과학이라며 의심하셨으나 이내 그의 의연한 태도에 그를 믿어보기로 하셨다. 지들이 유사인간 새끼라는 것은 쥐존만큼도 모르면서. 곧 진떡발 해병님께서는 마철도 해병님의 짜장 생산을 위해 진수성산 한상을 차려주셨고, 마철도 해병님은 크게 감격하셨다. 진떡팔 해병님, 정말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서 맛있게 먹고 빨리 짜장대왕 마철도로 돌아와라. 마철도, 지금도 주계장 앞에서 아사에 가는 전우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린다. 필승! 곧 이어 마철도 해병님께서는 기압이 가득한 경례 한 번을 올렸고, 곧 가히 한 달 정도는 굶은 족거지 새끼 마냥
식탁 위로 뛰어들어 진떡팔 해병님께서 차려주신 음식들을 흡입하기 시작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줄임배를 움켜잡고 죽어가는 해병들을 위해 그의 짜장은 너무나도 절실했기에 그렇게 그릇까지 와그작 와그작 부드럽게 씹어 쳐드시던 마초투 해병님께서는 10분도 채 되지 않아 식사를 마치셨고 이래 느낌이 오셨는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셨다. 네? 마철도 온 거냐? 그런 것 같습니다. 새끼 기합 가서 네가 누군지 보여주거라. 해병 짜장의 대가 전설의 주계병 마철도의 재림을 필성. 마철도 해변님께서는 그 즉시 해병 성체의 짜장 수거함으로 향하셨고 곧 아랫배에 온 힘을 집중시키셨다. 마철도 해변님께서는 대략 1시간 정도 그의 아랫배와 씨름을 하던 그때 그를 그토록이나 고생시켰던 한 덩어리의 무엇인가 마침내 세상에 수줍게 고개를 내밀었다. 짜장 수거함의 벽을 힘차게 때리며 강림한 그것은 바로 마철도 해변님의 장에서 오랫동안 숙성된 해병 매주였다. 마철도 해변님의 장에서 오랜 시간 동안 머무르면서 개십장 똥구렁내에 절여지고 또 절여진 해병 매주는 해병 짜장의 똥구렁내외 따위와는 비견조차 되지 않는 그야말로 한 번 냄새를 맡아본 것만으로도 군침이 싹 돌게 하는 지옥의 님이 조씨발집 개십장 똥구렁내를 뿜어내는 그 고고한 자태를 자랑하고 있었다. 그리고 매주라 함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 민족의 얼이 가득 담겨있는 전통식품인 된장의 원료가 아니던가. 이로써 마철도 해변님께서는 해병 된장 또는 그를 이용한 바리에이션 해병 된장국 또는 해병 강된장 등의 아주 다채롭고 시큼달콤한 요리들을 새로이 개발할 수 있으시게 된 것이랴. 그야말로 주기장 역사의 길이 남을 창조의 진보가 아닐 수 없었고 마철도 해변님께서는 기뻐하시며 뽑아내신 해병 매주를 진떡팔 해변님께 들고 가셨다. 이것은 모두 진떡팔 해병님의 덕입니다. 새끼 기합. 자, 이제 어서 굴줄인 전우들에게 대접할 음식을 오냐 어서 장을 담그자고. 진떡발 해변님과 마철도 해변님께서는 상황이 급박한 만큼 서둘러 재료들을 모아가지고 장을 담그기 시작하셨다. 항아리에 마철도 해변님이 뽑아내신 해병 매주와 숯, 대추, 아세이들의 홍고추 몇 개를 툭툭 그리고 대충 민가 텃밭에서 따와서 소금물에 띄워 햇볕에 두니까 먹음직스러운 개실장 똥구렁내가 부대 전체에 설설 풍기는 것이 여간 기합인 것이 아니었고 이제 남은 것은 장을 담그고 된장이 되기까지의 시간과의 싸움, 지루한 기다림뿐이었다. 심심할 땐 전회의를 하고 배고프면 민가의 밭에 가서 과일을 따먹거나 포항시의 밥집에서 무전 취식을 하니 그야말로 먹고 자고 싸기만 하는 생산성이라고는 박테리아 촌만큼도 없는 족병신 새끼들의 삶을 산지 어연 2개월. 사실 해병놈들이 사는 것 자체가 이미 생산성은 그 절대값이 해병 지능으로 생각하다가는 머리가 폭발해버릴 정도로 아득히 큰 음수였기 때문에 딱히 신경 쓸 바는 아니었지만 마침내 기다림 끝에 먹음직스럽고 구수한 해병 된장이 완성된 것이었다. 됐다. 완성이다. 마철도 드디어 된장이 완성되었다.
끼앗호! 아이 신나. 비록 비주얼은 똑같았지만 진떡발 해변님께서는 손수 포항 앞바다 어부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구해가지고 바다 오신 바지락과 고깃집 사장님께 전수받은 아니 괄호 열고 시켰다. 아무튼 고깃집 사장님에게 전수받은 된장찌개 레시피대로 된장찌개를 끓이시니 그 구수한 냄새부터 황홀한 맛까지 여간 기합이었던 것이 아니었다. 사실 고깃집 사장님이 주신 레시피는 글자를 읽을 줄 모르는 진떡발 해변님께서 몇 번 펼쳐보다가 쓰레기통에 버리시고 지 좆대로 아무 재료나 넣어서 만드신 된장찌개였지만 그것대로 맛은 좋았으니 딱히 문제될 것은 없었고 마침내 60일간의 대장정 끝에 요리를 완성하신 진떡발 해변님과 마철도 해변님께서는 주게장 밖에서 굴 졸이고 있을 해병들을 위해 주게장의 문을 산산조각 내시며 나올 수 있었다. 황건출 해병님, 요리가 완성되었습니다. 한번 맛을 보시지요. 새끼들, 집합! 아이! 그런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고 했던가? 영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주기장 앞에 있는 배고픈 해병들이 아닌 누구의 것인지 모를 뼈다귀만이 한가득 쌓여 있었고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주기장 앞에 족거지 새끼들 마냥 우글우글 모여 있었던 해병들이 고작 2달 만에 어디론가 가버린 것인지 알 길이 없어 두 분은 말없이 포신을 긁적이실 뿐이었다. 어디로 훈련이나 대민 지원을 갔겠거니 하는 심정으로 두 분께서는 널린 뼈다귀를 모아 해병 곰탕을 끓여서 먹으니 그 또한 맛이 상당히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 또한 딱히 문제될 일은 없는 듯 했으며 해병들이 부대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두 분께서 아시는 것은 그로부터 불과 43년이 지난 후의 일이었다고 한다.